네, 이번 시간에는 핵 재처리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1문단.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는 주로 우라늄이 사용되는데 천연 우라늄을 구성하는 물질의 99% 이상은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 238. 자, 요거 정보 구별하셔야 되겠죠? 우라늄 238은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물질이다. 그리고 핵 분열이 가능한 것은 우라늄 235이다. 이거 정보 구분하시고 천연 우라늄 속에 0.7%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라늄 235야. 자,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핵의 원료는 우라늄인데 핵 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235는 0.7%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핵 분열에 효과적이지 않겠죠. 따라서 이 상태로는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서 핵 분열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라늄 235의 비율을 3% 이상으로 높여야 하고 이 과정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한다. 예, 다시 말하면 우라늄 농축이란 핵 분열을 위해서 우라늄 238, 즉 핵 분열이 가능한 물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우라늄 235의 비율을 3.5%로 높여 원기둥 모양의 원료봉으로 만든다. 이게 우라늄 농축의 첫 번째 과정이겠죠. 이를 다발로 묶어서 핵연료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핵연료를 원자로에 넣고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 분열을 유도한다. 원자로에 넣은 핵연료의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져서 반응력이 떨어지면, 다시 말해서 핵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면 원자로에서 꺼내는데 이것을 사용 후 연료라고 한다. 자,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핵 분열하지 않는 연료를 사용 후 연료라고 말해줬네요. 사용 후 핵 연료에는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 235가 남아있다. 왜요? 아까 우라늄 235는 핵 분열이 가능한 물질인데 이미 한번 핵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 235가 남아있다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라늄 238이 남아있다. 우라늄 238은 원래가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물질이었으니까 남아있겠죠. 또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플루토늄 239. 이거는 뭐죠? 새로 생성된 물질일 거예요. 핵 분열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외에도 핵 분열 과정에서 생성된 핵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용 후 핵 연료라고요. 이 중에서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대요. 이후에도 다시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 후 핵 연료에서 다시 빼내야 된대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원료로 재사용할 수 있대요. 이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을 핵 재처리라 한다. 자, 다시 말하면 핵 재처리란 사용할 수 있는, 즉 원자력 발전에서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분리하는 것을 핵 재처리라고 한다. 자, 그러면 1문단의 마지막에서 핵을 원자력 발전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핵을 재사용할 수 있는 분리 공정인 핵 재처리 기술 말해줬으니까 핵 재처리 기술에 대해서 말해줄 것 같네요. 이 문단부터. 자, 그럼 이 문단 첫 번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 재처리 방식으로 사용 후 핵 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뭘 사용 후에요? 핵 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은 후에 남은 물질을 액체 상태로 만든 뒤에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 남아있다고 했죠? 왜 이것을 추출해야 돼요? 재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추출하는 퓨렉스 공법. 자, 그러면 이 퓨렉스 공법은 어떤 공법이에요? 남은
핵 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추출하는 공법을 퓨렉스 공법이라고 하네요. 다음 퓨렉스 공법은 먼저 사용 후 핵 연료를 해체한 후에, 이게 과정 첫 번째, 연료봉을 작게 전달하고 다음으로 전달한 연료봉을 90도 정도의 질산용액에 담가 높은 온도로 녹이고, 이후 질산에 녹인 핵 연료를 유기용매인 TBP 용액과 접촉시키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TBP 용액에 달라붙고 나머지 핵 물질들은 질산 용액에 남아있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핵 재처리 과정이고, 핵 재처리 과정은 왜 해요? 재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후 산화 및 환원 반응을 통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상호 분리하게 된다. 자, 먼저 두 물질을 액체 생토로 만들어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TBP 용액에 달라붙게 한 다음에 이 두 물질을 다시 분리한대요. 그것을 다시 분리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산화 및 환원 반응이라고 했네요. 이런 퓨렉스 공법은 공정을 반복할 때마다 더 많은 양과 더 높은 순도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이 퓨렉스 공법은 공정을 많이 반복해야 되겠네요. 우라늄 235는 기존의 원자로에 넣어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해. 자, 우라늄 235는 핵 분열이 가능한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원자로에 넣어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해요. 재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하지만 플루토늄 239는 언제 얻어진 물질이었어요? 최초의 핵 분열 할 때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238과 중성자가 결합하여 얻어진 물건이 플루토늄 239라고 했죠. 이 플루토늄 239는 고속 증식로에서만 사용 가능하대요. 고속 증식로는 안전성이 부족하대요. 안전성이 떨어지고 폭발 위험성이 커요. 그래서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플루토늄 239는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자, 그러니까 원래 핵 분열을 일으켰던 물질인 우라늄 235는 다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지만 플루토늄 239는 고속 증식로에서만 사용 가능하대요. 하지만 고속 증식로는 안전성이 떨어지고 위험성이 커. 그래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게다가 플루토늄 239는 핵무기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퓨렉스 공법의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자, 다음 문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문제 안전성을 보완하고 위험성을 줄이고 또 핵무기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겠네요. 개발 중인 핵 재처리 방식으로 파이로프세싱이 있다. 그러니까 이 파이로프세싱은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거네요. 자, 파이로프세싱은 핵분열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용액이 아닌 전기를 활용하는 게 퓨렉스 공법과의 차이점이네요. 먼저 사용 후 핵 연료를 해체하고 연료봉을 절단한다. 여기까지는 위에서 본 퓨렉스 공법과 같네요. 과정 1은 절단한 연료봉을 6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산화 우라늄 형태의 분말로 만든다.
분말로 만드는 것은 아까 퓨렉스 공법과의 차이점이네요. 퓨렉스 공법에서는 용액에 담가 녹인다고 했죠. 이를 전기 분해하여 전기가 사용되네요. 아까는 퓨렉스 공법에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죠.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차이점. 산소를 없애면 전기 분해하면 산소가 없어지나 봐요. 금속 물질로 바뀐대요. 전기 분해하고 산소를 없애면 금속 물질로 변환되는데 여기에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 기타 다양한 핵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결과는 똑같네요. 이 금속물질을 육육염에 넣고 육육염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소금인 것 같죠. 그리고 온도를 500도씨까지 올려 용해시킨다, 녹인다. 또 퓨렉스 공법과의 차이점은 퓨렉스 공법은 질산용액에 녹인다고 했고요. 여기 파이로프세싱 기법은 육육염에 넣고 녹이네요. 자, 여기에 전극을 연결하고 일정 전압 이하의 전기를 흘려주면 우라늄 235는 다른 물질에 비해 낮은 전압에서도 쉽게 음극으로 움직이므로 음극에는 우라늄 235만 달라붙는다. 235만 달라붙는다. 음극에는 여기에 우라늄 235를 일부 회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부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우라늄 235를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후 전압을 올리면 남아있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 다른 핵물질들이 음극으로 와서 달라붙게 된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플루토늄 239가 다른 핵물질들과 섞인 채로 추출되기 때문에 퓨렉스 공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자, 플루토늄 239는 핵무기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민감하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거네요. 이 플루토늄 239가 다른 핵물질과 섞여 나오기 때문에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이 공법, 파이로 프로세싱 기법이네요. 전체 내용의 흐름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에너지를 얻는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주요 연료가 우라늄인데 원래 이 우라늄에는 핵 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235가 0.7%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율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우라늄 농축 과정이라고 하고 이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우라늄 235의 비율을 3에서 5%로 높이는데 우라늄 농축이 끝나면 원기둥 모양의 연료봉으로 만들고 핵연료로 만든대. 이를 다발로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핵연료는 원자리에 놓고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분열을 유도한다. 그러면 핵분열이 끝난 것은 즉 우라늄 235가 더 이상 핵 분열을 하지 않으면 원자로에서 꺼낸다. 이것은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는데 이 사용 후 핵연료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재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서 분리 공정을 거쳐야 한다. 또 하나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우라늄 235와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반응하여 만든 플루토늄 239이다. 플루토늄 239와 우라늄 235를 분리하기 위한 공법 중 하나가 퓨렉스 공법이다. 퓨렉스 공법은 핵연료, 사용 가능한 핵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든 후에 핵연료를 해체하고 봉액에 전달한 후에 질산용액에 담가 놓은 후 용매 TBP와 접촉시켜서
분리한 후에 또다시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분리한다. 이 퓨렉스 공법은 공정을 반복할수록 더 많은 양의 높은 순도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얻게 된다. 하지만 이 퓨렉스 공법은 단점이 있다. 안전성이 떨어지고 플루토늄 239는 핵무기 원료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민감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것이 바로 파이로프세싱이다. 파이로프세싱은 전기를 활용한다. 먼저 핵 연료를 해체하고 연료봉을 전달하고 그 뒤에 우라늄 형태의 분말로 만들고 이를 전기 분해하여 산소를 없애면 금속 물질로 변환되는데 그 금속 물질을 육륨염에 넣고 용해시키면 그 후에 전기를 일정량을 흘려주면 음극에는 우라늄 235가 달라붙고 이 달라붙은 우라늄 235를 회수한다. 즉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 후에 다시 전압을 올리면 남아있는 다른 물질들이 음극으로 와서 달라붙는다. 이렇게 되면 플루토늄 239가 다른 물질과 섞인 채로 추출되기 때문에 핵무기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원자력 발전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원자력 발전의 과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핵 재처리 과정에 대해서 나왔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도 제시하지 않았네요. 선지 2번 핵 재처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했어요. 핵 재처리를 하는 이유는 핵 연료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고요. 여러 핵 재처리 방법을 비교하고 있다. 퓨렉스 공법과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을 비교하여 설명한 거 맞고요. 선지 3번 핵 재처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없었네요. 4번 다양한 핵 재처리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계점은 없었어요. 자, 먼저 퓨렉스 공법의 한계점은 있었으나 뒤에 나오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법의 한계는 나오지 않았죠. 선지 5번 원자력 발전의 방법을 두 가지. 원자력 발전의 방법이 아니고 핵 재처리 기술의 방법 두 가지가 나왔네요. 다음 문제.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 분열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죠. 어디에 나왔어요? 1문단에서. 원래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결합하여 플루토늄 239가 만들어지면 이 플루토늄 239를 재사용한다고 했죠. 선지 2번 핵 재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네요. 선지 3번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와 비율이 사용 이전과 달라지게 되죠.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지고 중성자와 반응한 우라늄 238이 플루토늄 239를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선지 4번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반응하여 만들어진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맞네요. 그것이 바로 플루토늄 239. 선지 5번 우라늄 235의 양이 핵 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라고 방금 말했고요. 다음 문제. 기억 니은에 대해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퓨렉스 공법, 니은은 파이로 프로세싱. 자, 기억 퓨렉스 공법은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죠. 이 문단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지 2번. 니은은 파이로 프로세싱은 낮은 전압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우라늄 235를 추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음극으로 이동하는 그죠? 우라늄 235를 추출했다.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사용 후에 핵연료를 해체하고 절단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두 공법 모두 핵연료를 해체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였어요. 해체한 후에 바로 절단하는 과정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 선택지 4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추출한 우라늄 235를 기존의 원자로에 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핵 재처리 과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든다 나와 있고요. 질산 용액에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요. 니은은 파이로 프로세싱 기법은 분말로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 문제. 디귿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귿은 파이로 프로세싱은 퓨리스 공법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퓨리스 공법의 문제는 안전성이 떨어지고 또 플루토늄 239가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선지 1번. 우라늄 235를 추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폭발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라늄 235는 폭발 위험성이 없었고요. 뭐가 폭발 위험? 플루토늄 239가 고속 증식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도 있고 뭐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 그죠? 그리고 핵무기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선지 2번. 핵 재처리 과정의 반복을 통해 추출되는 우라늄 235의 양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긍정적인 결과죠. 순수한 상태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모두 핵 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긍정일 거예요.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에서는 플루토늄 239가 다른 핵물질과 섞인 채로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연료로 사용할 수 없겠죠. 선지 5번. 핵 처리 과정에서 추출한 핵 분열 물질을 고속 증식로가 아닌 다른 원자로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이고 다음 문제. A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이런 어휘 문제는 떨어지면을 묻는 건데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성분의 특징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반응력이라는 것은 일단 추상적인 것인데 어떤 정도를 말하는 것 같죠? 이것과 비슷한 앞에 내용 문장 성분이 요 반응력과 비슷한 것을 고르시면 되겠다. 선지 1번.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떨어졌다는 맞지 않네요. 자, 잠에 빠졌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오랜 기다림 끝에 상부에 허락이 떨어졌다. 이것은 어떤 명령이 떨어졌다. 소식이 들렸다. 이런 거죠. 그 선수의 실력은 갈수록 떨어졌다. 선수의 실력이 떨어진 거죠. 비슷하네요. 그렇죠? 반응력과 비슷한 성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선지사. 날이 흐려지니 빗방울이 머리에 떨어졌다. 빗방울 물리적인 것이니까 당연히 아닐 거고. 그 사람의 숨겨진 모습을 알게 된 후 정이 떨어졌다. 이거는 어떤 감정이 쇠퇴했다는 거니까 아니고. 자, 수고하셨습니다.